한국에서 차를 샀다고? 거짓말 치지 마. 한국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더 번다고.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야. 여기랑 달라. 야, 혹시 그럼 내가 한국에 가면 들어갈 일자리 좀 있냐? 젊은 중국인 친구들끼리의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취업을 해서 한국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 생활하는 고향 친구가 한국의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깜짝 놀라는 중국인 친구들입니다. 과거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차를 구매하는 건 동네 잔치를 할 만큼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서민들은 과거의 한국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차를 구매한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죠. 차량 등록대 수만 봐도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2,500만 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어 국민 2명 중 1대꼴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중국은 3억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식 인구 14억 명 대비 5명에 1명꼴이 안 되는 비율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한 명이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고, 그리고 한 명이 수백 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 소유 차량도 수백 대씩 등록해버리는 것도 차량 등록 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차량을 소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중국도 틱톡과 웨이보라는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중국의 젊은이들은 좋은 차를 화면 속으로나마 구경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구경하면서 로망을 가지고는 하죠.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 풀할부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도 하고 카푸어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차를 소유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면서 누구나 아르바이트로 중고 수입차를 눈독 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막무가내형 카푸어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못 살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임금 체계는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인들에게도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노동자로 취업한 뒤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게 되면 중고차 매장에 방문해서 작은 차라도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데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죠. 실제 경기도 안산 및 시흥의 산업단지에서 500만 원 이하 중고차 수요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젊은 중국인 청년이 한국으로 취업을 했던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을 글로 적었습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중국과 격차가 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중국 황간에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곳은 우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죠. 사실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우한에 있지만 그마저도 그냥저냥 먹고 살 수 있는 돈벌이만 할 수 있지. 제 친구처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곳 황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많은 친구들은 이미 우한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황간에 남아있지만요. 여러 친구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한국으로 취업에 성공한 거라는 친구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제 친구 거는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이입니다. 학급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과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했죠. 분명히 제 상황보다는 비교적으로 취업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고 꽤나 넓은 면적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도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부모님 일손을 도왔으며, 부모님은 그래도 요즘 시대 고등학교는 꼭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게 제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인 교육은 마쳐야 중국에서도 살아갈 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고등학교에 다닌 것이지 학업에 대단한 열정이 있거나 학문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과의 삼촌 덕분에 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촌의 추천을 받아 한국의 공장에 취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황간이라는 도시에서도 친구 사이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과는 정말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향 땅에 남아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죠. 다른 친구들도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이유로 환관을 떠나 우한으로 가기도 했고 더 먼 도시로 떠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되는 과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게 되었다며 신나하는 과를 보며 그래도 고향 떠나 타지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며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과는 한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일이라며 신나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와는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했죠. 그렇게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많은 친구들은 각자의 일에 열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농사일에 빠져들었고 10년 지난 지금 저는 농사일에 도같았죠. 그리고 20살 때 저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아직 49세밖에 안 되셨고 한창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시고 체력도 아직 유지하고 계실 때라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장 부지런히 작물들을 키웠습니다.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농사질 짓는 집이라 수익도 괜찮았죠. 20대를 농사일로 시간을 보내며 가끔은 과와 연락하며 도시 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과도 고향 생각이 난다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과가 고향으로 잠시 돌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10년간 일했고 마침 일거리도 줄어들었고 해서 3달 정도 무급휴가를 내고 고향에 왔다 가겠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와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한 친구에게 고향 음식을 뭘 먹이고 10년 사이 많이 바뀐 중국의 좋아진 곳들을 보여줄 생각도 했으며 꿔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느라 신났죠. 꿔가 중국으로 오겠다고 했던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상시대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꿔가 저를 크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재빨리 허리를 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높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고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당장 뛰어나갔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꿔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 꿔와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 인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로 서서히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꿔는 저와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며 이것은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인데 품질 좋은 장화이니 꼭 사용해 보시라며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산답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가벼운 게 참 좋은 물건 같았죠. 점심 식사 후 저녁에 시내에서 꿔를 포함한 학교 동창생들과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일단 점심 식사 자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물 받은 그 장화를 신고 일하니 한결 발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선물 받은 한국산 장화를 신고 일하시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죠.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듣던 대로 좋구나 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아주 다르구나, 정말 좋구나라는 말이 연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꿔와 꾸준히 연락하며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과 달리 중국인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참 전에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중국도 꽤나 성장했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SNS나 뉴스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나쁘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게시물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2010년대 중반부터 그런 현상들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고기도 못 먹어서 건강하지 않고 날씬한 한국인들은 사실은 못 먹어서 마른 체형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꿔가 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쪘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한국은 법적으로 정해준 시급이 너무 높아서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을 잘하지 않으려 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음대로 소비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꿔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고 제가 꿔에게 너 거기서 밥은 잘 먹을 수 있는 거냐며 물었을 때 그런 중국의 거짓 뉴스에 속지 말라며 저를 훈계해 주었죠. 때문에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100배는 상황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인이 있다던가 친척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뉴스에서 말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때깔이 좋다, 한국인들은 다 잘생겼다, 다 이쁘다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면 몰라도 한국이 살기에 굉장히 좋다더라, 중국보다 훨씬 좋다던데 라고 말하는 건 어느새 공감받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공영 뉴스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돌아와 꿔가 점심 식사를 저희 가족과 함께 했던 그날 저녁, 다시 꿔를 만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점심때에도 느끼기는 했지만 꿔를 비롯한 몇 명의 동창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꿔의 얼굴빛이 남달랐다고 느꼈는데요. 10년 만에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자 재미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꿔는 마치 한국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30살을 1년 앞둔 중국 남자들은 마치 40살과 같아 보였고 꿔는 아직도 20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누군가가 본다면 꿔가 막내 동생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은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이 물이 좋은 건가? 아니면 한국인들처럼 성형을 한 건지? 만나자마자 동창들은 꿔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꿔는 한국인들처럼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좋은 로션도 바르고 좋은 물과 비누로 세수도 했을 것이고 청결하게 자신의 몸을 잘 가꾸어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남아있는 동창들은 선크림 같은 것을 바르지도 않고 로션을 바르지도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꿔가 저에게 한국산 선크림이라며 대량으로 보내주기도 했지만 꾸준히 바르지 않아온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남자가 여자처럼 그런 걸 왜 바르냐 말하는 친구들은 결국 더 늙어 보이는 결과를 낳았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꿔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곁들이며 즐거운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 때문에 그런지 대화의 주제는 한국 여자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제 또래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볼 때 때깔 좋은 꿔는 한국 여자 좀 만나봤을 것 같아서 동참들과 함께 관련된 내용으로 노골적인 질문을 해봤지만 꿔는 그렇지 않다며 아쉽게 한국에서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들었죠. 자기가 좋아하던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직원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얘기는 너무나 웃겨서 다들 배를 잡고 쓰러졌죠. 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얼굴에 빛이 나는 꿔도 한국 여자를 만나기에는 어렵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떠나서 또 다른 관심사는 자동차였습니다. 꿔가 먼저 한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5명의 친구들은 모두 차가 없거든요. 그나마 우한에서 자리를 잡은 친구가 내년에 자동차 좀 사볼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꿔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또래 남자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외제차에 대한 로망이 크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중국 자동차를 사고는 하는데 꿔는 이미 한국의 기아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5년 된 중고차를 사긴 했지만 K5 모델은 사진만으로도 그 자태가 엄청났죠. 꿔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모든 친구들은 오라며 감탄사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당장 그 차를 몰로 시내를 천천히 돌아다니면 당장이라도 애인이 생길 것 같은 차였는데 말이죠. 한국에 오면 차를 태워준다는 꿔의 자랑을 들으며 참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나이에 벌써부터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친구가 멋있어 보였죠. 게다가 최근에 중국 돈으로 8만 위안 정도 주고 차를 샀다고 하던데 심지어 5달치 월급밖에 안 된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월급도 당연히 많이 주는 걸 알고 있던 저희 친구들은 8만 위안이 5달치 월급이냐며 그렇게나 많이 주는 줄은 몰랐다며 다들 깜짝 놀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란 곳은 도대체 어떻길래 8만 위안을 5달 만에 버는지 궁금증이 커져갔죠. 우한에서 자리를 잡은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위양이라는 친구도 8만 위안을 벌려면 10개월이 걸릴 텐데 말이죠. 위양은 우한에서 정말 잘 나가는 친구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벌 수 있는 금액이지 모으는 돈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차를 사려면 정말 몇 년간 돈을 모아야 하죠. 위양도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 있고 정말 쉽게 구매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꿔는 이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니 다들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양이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꿔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 꿔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이미 10년 전 한국으로 취직한 친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정말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뉴스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꿔에게 물어봐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었고 그때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말해주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이 작물들도 품질 좋게 수확되면 한국으로 수출 기회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꽤 높은 값을 받곤 했는데 솔직히 그 가격에 팔면서
속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 먹겠냐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온 지금 오히려 제가 저렴한 가격에 유통업자들을 배불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할지언정 결국 한국인 소비자들은 중국산 작물이라며 저렴하게 구매 후 식탁에 올린다는 점은 참 어떻게 이런 격차가 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득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곳 무지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고기를 마음껏 못 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을 그저 불쌍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꿔에게 지속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들어와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 같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대단히 깨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한국을 욕해도 욕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을 욕할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만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한국의 현실을 보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주머니 사정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빨리 한국을 따라잡거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 나라는 저렇게 달려나가는데 우리라도 빨리 뛰어가야지 이미 한국을 잡아버렸다고 생각해서 뛰지 않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한국이나 주변 나라들이 가난하다 못 산다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최소한 저처럼 다음번에 한국 수출 농작물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할 생각을 할 수라도 있으니까 말이죠. 현실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깨우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